인구 860만의 도시 중국 허난성 정저우. 2021년 7월 20일, 정저우에는 관측사상 초유의 비가 오고 있었다. 측정된 강우량은 201.9mm. 7월 20일 하루가 아닌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었다. 정저우 관내의 덩펑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7월 19일 아침 8시부터 7월 20일 아침 8시까지 관측된 덩펑시의 강우량은 192.8mm. 덩펑시의 연평균 강수량 524mm의 3분의 1이 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것이었다. 결국 사고는 터지고 말았다. 덩펑시에 위치한 덩겐그룹 알루미늄 공장 앞에는 잉허강이라는 작은 하천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잉허강은 범람했고 알루미늄 공장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공장 직원은 즉시 공장의 전원을 모두 내렸다고 이야기하지만 합금 용광로가 침수되며 (10km) 떨어진 마을 주민까지 느낄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보도한 국내 매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긴 그 누구도 1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22년 9월 5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서울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엄청난 수해를 경험한 직후였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올라온 흰남노는 포항에 340mm라는 폭우를 뿌렸다. 하루 만의 강수량으로는 포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 비는 포항의 도시 마천, 냉천을 범람하게 만들었다. 2022년 9월 6일 이른 아침, 잉허강이 범람하여 알루미늄 공장을 침수시킨 것처럼 냉천을 범람한 물은 포항제철소를 덮쳤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포스코는 태풍 상륙 하루 전날 포항제철소 역사상 처음으로 전 공정을 중단했고, 덩겐그룹 알루미늄 공장 폭발 사고와 같은 대규모 폭발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포항제철소 시설들이 침수당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철강을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 선박, 건축 등 국내의 다른 산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기간 산업인 제철소의 불이 꺼지면서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국가 경제까지 흔들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두 사고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일어난 재해라는 점, 그리고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잉허강 상류에는 바이샤 저수지, 냉천 상류에는 오어지라는 큰 저수지가 홍수 대비 수량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천의 범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냉천의 범람은 몇 가지 악조건이 더 있었다. 포항제철소 산문 앞에 위치한 냉천교. 이 다리가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물을 가로막아 물길이 막혔다는 것과 냉천과 맞닿아 있는 바다가 만조였다는 사실이었다. 냉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포항제철소뿐만이 아니었다. 맞은편에 있던 대형마트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서는 침수를 대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주민 7명이 범람한 물에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물론 1차적인 사고의 원인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상이변이다. 태풍 흰남노에 이어 일본에 상륙한 태풍 남마돌은 미야자키현에 하루 동안 725mm의 비를 퍼부었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는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3달 동안 내린 폭우로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기도 했다. 앞서 말한 모든 재난이 수온 상승과 이로 인한 대기 중 늘어난 수증기를 원인으로 꼽는다. 흰남노 역시 높은 수온과 대기 중 많은 수증기가 세력을 더 확장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 그리고 이런 기상이변은 2021년과 2022년에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시 중국 덩펑시와 포항시로 돌아오게 된다.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천의 범람이다. 많은 도시마천이 평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들은 도시마천을 생활체육공원과 산책로로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것은 포항시의 냉천 역시 마찬가지여서 전문가들은 상류보다 하류의 수로가 좁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이 아닌 인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주민과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상이변이 매해마다 벌어지는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강남 한복판에 버스가 반 이상 잠길 만큼 엄청난 폭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서울시 집중호우 때 서울 도심 하천들도 범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한 번 망가진 환경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도심 하천이 단순히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건강만 책임지기에는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잦아지는 집중호우와 폭발적인 강수량에 대비해 도심 하천을 재정비해야 할 이유이다. 범람한 하천이 다음에는 누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다.